네, 수업이 끝났고 이제 10시 반입니다. 어느 학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장간의 유혹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학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학교에 맞게끔 자료가 제작이 되었고 강의 준비를 해왔으니 또 한번 분석 위주의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체 뭐 진도가 조금 빠르게 나가는 어떤 경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누적시킬 일은 없을 겁니다. 절대적으로 없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이제 약간 이런 건 있을 것 같아. 필기를 본인이 나한테 보내준 영역 말고 다른 영역에 해뒀는데 당연히 나한테 안 보냈으면 거기 없지 않겠니?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해가면서 채워주는 센스 그 정도만 조금 갖고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대장간의 유혹이고 얘 또한 현대시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현대시를 우리가 학습할 때 있어서 제목에서 뭔가를 얻을 거라고는 좀 기대하지 말자.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자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뭐 처럼 있으니까 일종의 지급법이 사용되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 물건의 앞부분의 특징들이 다소 나열 일종의 뭐 열거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라고 나옵니다. 자, 일단은 요 연은 뭐 대량 생산 또는 대량 소비 체제에서 상품의 뭐 특성, 속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플라스틱 물건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냥 메이드 오브 플라스틱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랄까요? 흔히들 요즘 21세기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실 이런 말 있죠. 물건 소중히 할 줄 모른다. 약간 그런 어떤 상황을 조금 빗댄 영역이 아닐까라고 한번 조금 생각해 주시고. 근데 저는 어떻게도 또 문항이 출제가 될 수 있겠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왜 교과서 같은 데 살펴보시면 약간 뭐 환경, 뭐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것들이랑 조금 그런 주제들로 작성되어 있는 어떤 글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게 길지 않지만 읽을 수밖에 없는 글들. 그래서 약간 아주 가벼운 독서 지문이랑 연계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독서 지문에 따른다면 물론 뭐 내가 지금 당장에 막 기억나는 어떤 건 없지만 뭐 일회용품, 뭐 종이컵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인들의 소모적이고 몰개성적이다. 이 몰개성적이다라고 하는 건 몰은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 개성이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 똑같이 짜여진 대로 맞춰가면서 산다. 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 자, 플라스틱 물건과 같은 삶에 대한 비판과 거부.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물론 요 어떤 이러한 여기 특정한 행을 보고 쌤 비판하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어쨌든 뛰어내린다면 내가 행하던 바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 거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판한다? 사실 뭐 내가 행하고자 하는 바에서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막 부정적인 어떤 비판의 대상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요 필기 자체는 조금 논리성은 없지만 자, 내신 영역이라면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뭐 중의적이라기보다는 이중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자는 플라스틱 물건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거부하죠. 당연하겠죠. 나도 싫을 것 같아요. 왜? 아니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존재가 되고 싶진 않을 거 아니니. 자, 획일적이고 소모적인 삶에 대한 거부 뭐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뭐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이 뭔가 털보네 대장간
참 21세기였던 현대 뭐 서울이라고 한번 해보자. 대구라고도 한번 해볼게. 대구, 서울, 뭐 인천 이런 것들과는 조금 안 맞는 조금 언밸런스한 일종의 소재가 아닐까. 일단은 소재가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는 시적 대상은 아니겠지. 물론 화자가 떠올리는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시적 대상은 아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 유추 한번 해볼까?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르 대장간. 그러면 화자는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부터 털보네 대장간이 사라지기 전, 즉은 털보네 대장간이 위치할 때부터 그 장소를 알고 있다 정도로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가봅시다. 현대 아파트라고 하는 이거 실제 지명입니다. 실제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는 말? 있는 말이 아니라 실제 있는 아파트예요. 개 비싸, 존나 비싸 진짜. 뭐 현대 도시 문명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상이죠. 실제 지명입니다. 라고 적어놨어.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 문명의 성격? 선생님 이걸 지금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단어 자체, 소재 자체만 보신다면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앞면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었으니까 이 현대 아파트는 당연히 부정적인 대상을 우리가 치부,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외 그리고 뭐라고 적혀있니 이거 어쨌든 뭐 잘 안 보여서 보자. 소외된 공간 또는 익명성의 공간. 자, 익명성은 별표 쳐줄게요. 익명성. 물론 이거 익명성이라고 하는 거 제가 별표를 치는 이유는 지금도 사실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학생들 중에서. 근데 많지는 않을 거야. 우리가 옛날에 보통 이제 주택에 산다라고 하면 저도 주택에 살아봤던 경험은 없는데 주택 그 뭐랄까 정문 같은 거에 보시면 현판이라고는 할까요? 현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집 세대주가 누군지, 주인이 누군지, 주인? 뭐 어쨌든 뭐 보통 이제 뭐 장손 아니면 뭐 아빠의 이름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아파트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우리의 거주 문화가 바뀌게 되면서 아파트에는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정문에서 들어가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서 단지 안에 어떤 특정한 동 라인으로 들어가다 보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거기에 누구의 집, 뭐 반연태의 집, 김러셀의 집, 뭐 시우의 집, 민수의 집 이런 게 안 적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공간이긴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나 누가 사는지 모르는 공간, 그런 어떤 특성을 띠고 있다. 무엇이? 아파트가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털보네 대장간. 자, 대놓고 털보, 뭐 물론 예명일 수도 있고 가명일 수도 있고 뭐 뭐랄까요? 별명일 수도 있겠죠. 별명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이 털보라고 하는 사람은 대장간의 주인이다. 근데 지금 아파트 누가 사는지 몰라요? 몰라요. 형태의 아파트 이런 병신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와는 대비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특징에 대비죠. 특성, 특징에 대비야. 물론 외적인 모습도 대비가 되죠. 외적인 모습 대비가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특징, 특성에 대비해 좀 더 부합하다라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홍은동 사거리는요. 구체적인 공간입니다. 근데 그냥 딱히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털보네 대장간이라고 하는 거 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어쨌든 보편적인 의미는 한 가지로 들어갈 겁니다.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 산업화로 인해 사라진 공간, 현대 아파트와는 대조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뭡니까? 지금은 볼 수 없는 이렇게 들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종결음이 뭐뭐 가고 싶다, 뭐뭐 가고 싶다. 종결음의 반복. 물론 뒤에 보시면은 종결음이가 계속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반복의 결과는 항상 강조라고 말씀드렸고 반복과 강조와 동시에 운율 형성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는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에 가고자 하는 마음. 하지만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씨발 사라졌으니까 못 간다는 겁니다. 이거 확인했죠? 자, 그러면 약간 이까지 일단 첫 번째 형과 두 번째 하나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니? 화자는 지금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 또는 변하기 전의 모습을 그리워한다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갈게요. 네, 풀무길로 이글거리는 풀 속에 뭐니 저거 참. 네, 사후새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별이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다. 약간 뭐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무릎 위에서 별이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지금 이거 앞부분에 어떤 시어와 연결된 행위의 나열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부분에 대장간이라고 하는 게 나왔었어. 물론 저도 대장간은 가본 적이 없어요. 뭐 제가 물론 얄팍한 지식으로 조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쇠를 통한 어떤 쇠로서 만들어지는 그런 뭐 농기구, 뭐 옛날에는 무기도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바꾸고 싶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 대장간 작업 뭐 업무라고도 볼 수 있겠지. 대장간 작업 업무 열거 나열. 앞년과 비슷한 또는 동일한 어떤 문장 구조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표현법이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 뭐 달구고 숫돌에 간다. 단련을 통한 변모의 과정. 얘들아 변모라고 하는 건 그냥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달군다. 불에 달구겠죠. 숫돌에 간다. 가는 것 왜 가니? 갈게 되면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불에 계속 달구고 갈고 때리고 불에 달구고 날카롭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완성에 가까운 제품이 되어 있어요. 제품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바뀐다는 겁니다. 더 강해진다. 강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종의 재련한다? 재련한다라는 표현으로 더불어서 똑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뭐 그렇게 필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과정이 저는 아마 학교 선생님께서 본질 지금 뭐 쇠를 만지고 있으니까 선생님 페럼 쇠의 어떤 그런 본질인가요? 그게 아니라 과거 때 과거의 어떤 향수를 조금 자아내는 편이 아닌가. 네, 그렇게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다음 시퍼런 무쇠낫이라고 하는 건 개성적 가치를 지닌 존재, 본래적 가치를 지닌 존재. 그러니까 어쨌든 현대 아파트와는 반대되는 대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화자가 변모되기를 바라는 삶의 모습. 그럼 뭐로 나올 수 있겠니? 지향하는 대상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가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그럼 잘 봐. 그럼 화자는 뭐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겠어요? 당연히 현대 아파트의 삶인 거죠. 현대 APT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땀을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혹시 약간 TMI이긴 한데 호미가 이베이 미국 이제 어떤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는데 개쩐대요 진짜. 그 호미를 미국 사람들한테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거의 약간 만능? 약간 뭐 옛날에 장미칼 같이 그런 식으로 되게 어쨌든 유명한 어떤 농기구가 되어가고 있다. K컬처 개쩐입니다. 어쨌든 자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그러니까 잘 봐봐.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얘들아 호미 뭐 약간 낫같이 생겼거든요.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호미를 어떻게 만드냐면 얘를 일단 쐐입니다. 얘가 쐐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손잡이를 이렇게 박아서 만듭니다. 박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이 송진이라고 하는 건 소나무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보통 언제 쓰냐면 그 바이올린 활해하는 거 있죠. 그게 송진가루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자루, 소나무의 어떤 뭐랄까요 그 손잡이를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하고 싶대?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겠지. 플라스틱 물건과 대조되는 꼬부랑 호미의 속성. 앞에 플라스틱 물건도 있었지. 그럼 플라스틱 물건이 없는 게 뭐였니? 개성적인 거고 본래적 가치라고 하는 게 없었죠. 왜? 아니 맨날 씨발 존나 많이 사가지고 맨날 쓰고 함부로 버리는데 없죠. 당연히 없겠지. 화자가 변모되기를 바라는 삶의 모습을 표상한다. 앞에 뭐라?
10% 무슨 아지랑 똑같이 의미를 가지고 있겠다. 자, 뭐뭐 쉽다라고 하는 건 종결 어미를 통한 화자의 소망, 희망이 드러나는 존재고, 자 그리고 주제입니다. 개성적인 존재로 대우받고자 하는 소망, 본래적 가치로 대우받고자 한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미안, 자 그럴 수가 없어. 왜? 화자는 대장간에서 나온 호미와 낫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거지 된 게 아니니까. 자 그다음 네 어디죠? 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자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동기를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아까 앞에서 어디에 걸려 있고 싶었니? 대장간의 어떤 벽에 걸리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진다. 무슨 말이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요 본래적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리고 또 뭡니까? 뭐 일회용품 같고요, 플라스틱 물건 같고요, 익명성이고요 등등등 뭐 아파트 같다는 생각이겠죠. 직지사 해우소 이거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푸세식 화장실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납득이 되실 건데 수세식 아니에요. 수세식은 아니 존나 첨단 기술의 집밥치 아니냐. 네, 푸세식 화장실입니다. 자,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질 때, 해우소 떨어질 때, 자, 그러니까 푸세식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냐면 조금 더럽기는 한데, 자 이렇게 이제 저도 써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여기 벽이 이렇게 막 깔려. 이거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네. 변이 이렇게 떨어져요. 어쨌든 쏘리 자 어쨌든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 도시적 삶을 비유한 대상. 그러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겠죠. 좀 부정적인 겁니다. 그냥 시를 볼 때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단어가 네가 딱 처음 그 단어를 인지했을 때 그 머릿속에서 바로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똥. 아니 누가 봐도 똥은 부정적인 의미 아니겠냐? 똥을 보고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절대적으로. 네. 그래서 도시적 삶 앞에 나왔던 어떤 부정적인 시어들과 전부 다 연결을 시키셔야 되는 거고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이다. 자 현실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인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 어딘가 근데 어딜까? 앞부분에서 나왔어요. 어디 걸려있고 싶다라고 했니? 뭐 대장간 벽이라고 얘기했고 네. 대장간 벽 근데 봐봐 그냥 걸려있고 싶다 그랬니? 아니 앞부분에서는 그 소나무 뭐 송진 뭐였잖아. 그거에 부딪혀가지고 걸려있고 싶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겠니? 화자는 그냥 본래적 가치를 회복하고 그리고 플라스틱과 같은 삶이 아닌 현대 아파트와 삶이 아닌 쉽게 버리는 대상이 아닌 그러한 지향성을 가진 상태로 어디 안 가도 되니까 여기 있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의 모습과 달리 과거의 모습은 좀 더 앞부분에 지금 나왔던 화자가 지향하는 게 부합했으니 거기에 좀 더 부합하고 난 거기에 그냥 머무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1970년대 인간 소외 현상을 다루고 있다. 산업화로 인한 대량 생산을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자, 산업화로 인한 몰 개성화 현상을 다루고 있다. 사라져가는 장인 정신. 사실 뭐 이거는 일본 가면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죠. 일본은 아직까지도 무슨 뭐 칼을 되게 뭐 대장간 이런 거 아마 많을 겁니다. 근데 저도 단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없는 거 없고. 자, 그래서 뒤에 갈래 성격 특징 주제 구조가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이 학력은 직접 학습하시고요.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지문 분석하러 또 가볼게요.